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 오늘 오후 2시 강의인데, 저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서 강의를 하는데, 오전 11시에도 한 번 하고, 2시에도 한 번, 똑같은 걸 두 번을 하는데, 요사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 사람을 꽉 채우기가 못해서 뛰어앉기 위해서 조금씩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이렇게 반씩 좀 갈라지거든요.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오늘 보면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오늘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에 팔을 수 있느냐는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의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아셔서 샀을 때 사고 나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제가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경매의 기본 원칙은 아셔야 되고,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고, 팔 줄 알아야지 파는 가격에 의해서 사게끔 되지 수익이 남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파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 얘기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팔으려고 한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2019-5600번입니다. 5600번 보면 충청북도 음성구 원남면 부암리 해갖고 주택이 나오고, 보면은 토지 해갖고 171-2 대지, 171-3 답, 174-도로, 171-5 해갖고 네 필지가 나와서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3억 5,700에 시작했는데 2억 2,800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 추천 물건 고를 때까지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오늘 설명하려고 하니까 변경이 됐어요. 저는 이것이 거의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질 걸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물건은 뭘로 투자를 하는 거라 했냐면은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추천해주면 잘 생각해 보시고 연금용으로 사도록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농협에서 이 돈을 채권자가 지금 얼마 2억 5천을 지금 출구했죠. 예.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2,800까지 떨어졌죠. 예. 그럼 사실은 이게 1년 전에 경매를 청구할 때 2억 5천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2억 한 7, 8천 정도 받을 것이 넘어가 있을 건데, 가격이 이렇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이걸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걸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느냐? 여기 보시면은 항공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요 땅인데, 요 가운데 있는 땅은 빼놓고 요 바깥에 있는 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과 요 도로와 요 바깥에 있는 땅이, 요 땅은 가운데 있는 밭은 빼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집같이 생긴 게 있죠. 여기 집을 가서 보면 여기에 뭘 하는 곳이냐면은 미나리 시금장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미나리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고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가 여기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뭔데? 넓혀주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2차선이 4차선 넓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렸죠. 그럼 농사를 지금 같이 지어야겠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반인들은 보면 잘 안 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제일 농지 중에서 제일 투자가 좋은 것이 50% 미만에까지 떨어진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 이걸 봐갖고 이게 농지연금을 사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연금으로 사놓고 있다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그냥 팔으면 되거든요. 농지연금 해지하고. 그런 것으로 투자하기가 딱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농지를 살려면 연금을 하려면은 개인이 이제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됐을 때에 투자를 해놓는 것이 어떻게 됐냐 싶어서 골랐는데,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채권자가 자기네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변경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경시켰어도 저거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눈여겨보시고 있다가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농지연금으로 투자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6페이지 오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바닷가인데, 혹시 주상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상절리 근처에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전부 다 지목이 대지가 5필지고 전이 1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뭐예요? 전이죠. 전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죠. 그럼 여기 농지증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주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개발이 결정된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증 갖고 신경 안 쓰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경매가 나온 것이 몇 페이지를 보시나 하면은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여기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변수경 지분이죠. 변수경 지분이 기술보증기금에서 강제경매를 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변수경이가 여기 있죠. 변수경 있을 때 여기 보면 8, 2, 3, 4, 5, 6, 7명이죠. 7명이 제가 보면 얼른 보면 그 상속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채무자가 지금 보면 양남면 나 3길-13-15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경매로 지금 나온 집에 당사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셨을 때에, 자,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면 2억이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채무자가 7분의 1밖에 없는데 이 땅을 전부 다를 점유하고 주인으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물. 그러면 7분의 1만 갖고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하면 7분의 1을 다시 내가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낙찰 받으려면 여기에 있는 그 채무자는 내가 낙찰 못 받게 하려면은 자기가 빚을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겠죠. 그럼 빚을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되죠? 2억을 갚아야 되죠. 그럼 2억을 갚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3,300만 원 주고 우리가 산 걸, 자기가 자기 그 집을 못 삽니다. 자기가 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를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사람 보고 너 6천만 원을 내라 하면 제일 먼저 협상으로 파는 겁니다. 제일 먼저 협상으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6천만 원 주고 사고, 이 채무자는 2억을 떨어버리고 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자기 2억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산 것을 다시 사갖고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집을 전부 다 사용하게끔 하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높다는 얘기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분의 1 지분을 산 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 7분의 1 팔아달라고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주죠? 그럼 나머지 파는 방법이 만약에 채무자가 이거를 사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파는 방법이 하나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런데 경매로 파는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경매로 파는 방법에서 그러면 좋다. 전부 다를 어떤다?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전부 다를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 한번 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당사자가 협상해서 판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판다. 세 번째는 경매로 판다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협상이 되면은 파는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지분만 사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안 팔아주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다 팔아서 나눠가게끔 된다는 얘기.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갔다고 했을 때에 경매로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에 팔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날이죠. 여기가 주상절리 있는 해변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인데 여기 이렇게 필지 보면 요게 다, 요 필지가 전부 다가 5필지거든요. 한 필지 여기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이 3채가 있는데 집 자체가 옛날 집이지만 어떤가? 좀 그래도 그 고쳐놓고 좀 살만하게 큰 데서 3채가 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건축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갔다 그리고 건물 철거를 하라고 소송을 내게끔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이거를 사서 그 집에 그대로 해야 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상절리 앞에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지분만 판다는 것이 아니라 다 판다고 하면은 2번 떨어졌을 때에 팔릴 수 있다. 경매로 팔아도 우리는 3번 떨어졌을 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경매로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2번째 정도는 팔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65%의 우리가 낙찰받아 왔는데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2번 떨어졌으면 왜 70%까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75%의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낙찰이 65%고 75%라니까 그 10%의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최악이라는 것이거든요. 이해가셨죠? 교수님, 여기 토지 계획 이용 계획으로 보니까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이 도시계획선이 집어넣는 것이 10년 이상 지나게끔 되면 우리 그 매수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에서 사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리고 10년이 지난 경우. 항상 우리는 그 팔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처럼 최선의 방법이 있고 최악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최악으로 팔렸을 때 내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 경매로 팔으면 65%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가가 이거는 입찰 들어갈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65% 이상 들어가게끔 되면 낙찰을 받더라도 협상이 안 되면 마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협상 확률이 좀 높다고 하면 67, 8%까지도 올라가도 되는 거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입니다. 도봉구 창동이면 그래도 시내 중심가라서 거래는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죠. 보면. 근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분의 1 지분을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지분을 보면은
구 누구하고 이 누구가 지금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구 누구의 지분이 나왔죠. 그럼 구 누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죠. 당사자죠. 그럼 얼뜻 보면 구하고 이 누군데 여기는 39년생이 61년생이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딸 정도 사이로 보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엄마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것은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죠. 임의 경매를 7,500만 원에 빚을 졌다는 뜻은, 당사자가 빚을 졌다는 뜻은 이 여기에 있는 이 구 아무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아무리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갚아버리겠죠. 임의경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의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딸이 협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아니 딸이 왜 협상을 해? 그냥 갚아주면 되지.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파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협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협상될 확률이 없죠. 그럼 파는 방법이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파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경매로 파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려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공인중개사한테 팔으라면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는 2분의 1 지분을 마저 내가 가져와야지 되는 겁니다. 만약에 2분의 1 지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런다? 전부 다를 다시 지분처럼 경매로 넣으셔 전부 다를 경매로 지분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를 지분으로 경매를 냈을 때에 여기 보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차이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64%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80%에서 아무 문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면은 80%까지 떨어졌을 때 85%든지 뭐 몇 프로든지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이죠. 나머지 지분을 사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지분을 사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사오죠? 건물 분할셔서.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이 지금 또 나머지 지분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인의 우선매수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5월 12일 날 했는데 지금 13일 날 선차가 되면은 이 공인자는 지금 우선매수 5월 12일 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보면 그 이게 5월 12일 날 유찰되고서 신청인 거잖아요. 네. 부분은 그러니까 6월 13일 날에 요거 6월 8일 날에 받아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받아가지 않았고 지금 7월 13일 날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갈 때는 이 사람이 공장 우선 매수 신청했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줘야지 이것이 없어집니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기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뭔가 좀 다시 말하면 이 딸이 이걸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놓겠다는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협상에 할 수도 있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5월 11일에서 5월 11일 날 경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6월 8일 날 써먹어야 되고 아무 낙찰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자가 없으면 법으로서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 사건 자체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끝났다 안 부르면 맨 끝에 가서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사건 번호를 대고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아무자도 낙찰자가 없어서 오늘 이미 집행이 안 됐는데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해갖고 9,200만 원을 가져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다 덜 하셔갖고 다음번에 또 와야지 해갖고 기한집에 가고 다시 오게끔 되면은 자격이 없어지는 거라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금포시 대곡면 상마리 25-20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을 가지고 등기부분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20년 2월 25일 날 매각을 했는데 불허가 났죠. 이게 왜 불허가 났을 것 같아요? 불허가 난 이유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불허가 난 이유. 불허가 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목이 답이죠. 아, 전이죠. 전이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서 제출해야 되죠. 근데 부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증을 안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지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 이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여기가 집이 지어져 있었던 것을 입증을 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수원에 가 있는 국토지리 정보원 항공사진을 보든지 아니면 여기 재산세과에 가서 이 건물 혹시 재산세를 언제서부터 내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농지증을 하나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담당자에게 설득을 해서 내가 낙찰 받으면 건물을 어떻나 철거하도록 하겠다, 또는 집이 있고 그 옆에 전이 있죠. 나는 지분만 샀으니까 집이 없는 전 쪽으로 내가 분할을 할 거니까 내가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도 하고 내가 분할해서 집이 없는 전 쪽으로만 할 거니까 한번 저기 뭐야 해달라고 담당자하고 협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자를 가장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담당자는 언제든지 이 여기 보면은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로 안 된다는 얘기고,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던 항공사진만 찾아서 제출하면은 농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갖고 돈을 버는 것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을 나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돈 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증에 대해서 반드시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 정보원 가셔서 항공사진을 보고 확인이 됐을 때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9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강제 경매로 820만 원이 되어 있죠. 가압류가 2천만 원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440만 원이죠. 지금 최저가가. 그거 한 번 떨어져가지고 감정가가 600만 원이거든요. 땅이 얼마죠? 91평인데 땅이 예를 들어서 땅을 100평이라고 잡고 100평에 땅이 600만 원으로 하면 평당 얼마죠? 그것도 6억이야. 또 평당 얼마야? 6만 원이지. 6만 원이죠. 자, 우선 제가 판단하겠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의 집 사거리에 있는 땅이 감정가가 평당 6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감정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로 뭘로 보냐면, 자, 보면 여기 어디죠? 정산리 93-9죠?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 옆에 보면 창고 같은 집이 이렇게 앞에 있고, 창고 같은 집이 앞에 있고, 옆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제대로 된 집이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건축물 관련이 없죠? 뭐가 건물이죠? 그러면 이런 땅이 사거리에 도로변 옆에 있는 땅이 요새 대한민국에서 6만 원에 사는 땅 봤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기 충청도에 꼴짝이 들어가서 도로변 옆에 계획관리지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15만 원 가. 감정가 자체가 싸게 됐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면은 600만 원짜리 감정가에서 한 번 떨어져가고 70%에서 400만 원 됐죠. 제가 보기엔 이 감정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그냥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 들어가도 되는 거. 또 한 번 더 떨어져 봐야 400만 원에 한 번 더 떨어봐야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돈 의미는 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집 주인한테 가서 1200만 원을 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산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650만 원도 설정되어 있는 거 털리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 829만 원도 털리죠.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 2천만 원 정도도 싹 다 없애버리죠. 속이 다 시원하겠죠. 집주를. 그러니까 이건 취하를 시키지 않고 누가 그냥 낙찰 받은 그 사람한테 그런데 동생이면 다른 와이프 있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땅 한 1000만 원 동시에 사놓고 그냥 사는 것이 세상 편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고 가면은 그렇게 말쓰고 우리는 만약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낙찰 받고 너 건물 철거해라, 철거하고 다 나가면 뭐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땅을 얼마나 팔겠습니까? 하고 합산이 온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배째라 그러면 우리는 건물 주인 보고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련을 내라고 하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후에 판사님이 조정을 해. 조정을 하면은 뭐냐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야? 1, 200만원에 건물을 주고 사갖고 건물과 땅을 다 우리 걸 만들어서 공인주택한테 팔아달라면 제가 보기에는 3, 4천원 받아. 이런 집에 이런 땅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는 방법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냐를 생각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셨어요? 제 얘기가 맞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 강의를 듣고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과연 이종식이 말 따라 그렇게 팔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얼마 이번에 들어가면은 사실 400만 원, 600만 원이 400만 원 떨어진 거를 600만 원에 들어가도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600만 원 옆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4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돈 되고 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돈이 안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아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아, 이건 절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400이든지 600이든지 큰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금방 아셔야 되고, 아, 그럼 나는 이거는 얼마 입찰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미납이 돼 있는데 낙찰 아니 가물가에 179% 1,13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이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야. 감정 가격이 워낙 낮다더니 이 정도는 신고도 이제 들어도 됐지 않느냐 했는데
저같이 이런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반 경매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개도 안 들어오면 내가 잘못 썼다고 생각해. 뒤처리를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장담되기가 싫은 거야.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서 60만 원 띄어버리게 하자면 왠지 찝찝하고 싫거든. 사실 저 같았으면 이거 낙찰 100만 원, 1,100만 원 낙찰 받으면 이거 건물까지 갖고 오면 3, 4천 원 받아요.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네. 제가 항상 이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파는 것을 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에 사면 돈이 되겠다는 게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방법이죠? 제일 첫 번째, 협상으로 판다. 두 번째, 공중에서 판다. 세 번째, 경매로 판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얼마에 낙찰받으면 되겠구나가 답이 금방 나온다. 저기 재훈 씨한테 가서 꼭 얘기 좀 했고요. 야, 엄마가 들어봤더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더라. 지금 맨날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이 경매 강의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것을 경매 권리분석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 그냥 파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을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몰라갖고 못 사는 게 없고 어떻게 되면 팔기가 어려운 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팔기가 일반 사람들이 팔기에 어려워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을 때 사는데 언제 사냐면 그걸 팔 자신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마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대결이 62번지 이것도 토지 지분 매각인데 15분의 2 지분 매각이더라고요. 건축물 관리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고 건물이 등기부등본 없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누구께 넣었죠? 김께 넣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김 여기에 나주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럼 여기에 보면 김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3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39페이지 보시면 누구 돼 있지? 근데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봤더니 이분 이름으로 건축이 돼 있다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면 41페이지 보십시오. 확인돼 있죠? 아까 지분권자죠? 근데 뭐가 돼 있죠?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권리분석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2가 있고 63이 있죠. 62도 있고 여기 뭐야? 63도 있죠. 63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넘겨 보시면 여기 보면 30페이지 보면 65도 있죠. 65도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자 보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 가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게가 있고 집이 있죠. 요 가게는 아까 지분권자 중에 하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집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은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쥐려 내놔라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이 있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토지 집은 내가 사나? 그러면 협상을 팔고 나옵니다. 사지 못하겠으니까 뭐 해라?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내겠다? 지료를 내겠다. 그 외에 파는 방법은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이런 방법이거든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법정 상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두 번 떨어져야지 낙찰이 될 거예요. 보면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은 내 지분을 여기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있죠. 요 가게에서 아까 사무장 김누순 관이라고 했던 분, 그분이 다시 내 지분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자 세입자가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전부 다 보게끔 되면은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그 보면 확정도 없고 전부 다 대항력은 있죠. 왜냐면 강제 경매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기준으로 다 앞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15분의 지금 이 지분이죠. 15분이 이 지분이잖아요. 그런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보면 이번에 신천지에다 뭘 한다 그랬죠? 구상권 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한테가 된다 그러면 구상권으로 그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를 줬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세입자든지 이 사람이 준 것이지 우리가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횡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왔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크게 혼내지 말아야 됩니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기간이 종료되면 아니 합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5,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가죠? 2,9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지금 가게를 갖고 건축물 가게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다시 사서 자기의 그 건물이 깔고 있는 그 지분만큼을 확보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긴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 56%, 20%까지 떨어지는데 감정가 자체를 조금 낮게 시작했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최저가율로 해서 입찰에 들어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마음에 고리를 묶고, 위치 자체는 나주시에서 그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곳입니다. 보면 34페이지 보시면 상업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럼 빨간 것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색 같은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녹색은 쫙 뒤에 조금밖에 안 되죠. 이거 거의 다가 앞에가 뭐예요? 상업지역에 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슨 위치나 용도지역이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부 회원동 했는데, 사실 그 창원이 요즘에는 조금 집값이 약간 종합 상태예요. 예전에는 한 4, 5년 전에는 아파트가 경매를 어느 신권도 다 나갔었는데, 지금 보면 한 1, 2년 전부터는 한 번 떨어졌을 때에 되게 낙찰이 신권으로 낙찰을 안 되고 조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게 보면 6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렇다 6분의 1입니다. 여기 보면
강제 경매가 이 누구에서 했죠. 그럼 여기 보면 누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살고 계신 분이 것이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면은 2200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상당히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이거는 2200만 원을 보면 한 건데 여기 보면 6분의 1이라는 것이 경매로 강제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경매를 나가야 되는데 2,900만 원에 나왔죠. 그러면 이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여기서 6분의 1 지분을 갖고 이 집 전체를 다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그대로 지분으로 해서 여기서 6분의 1을 갖고 살고 있어내면은 방법은 강제 경매를 어떤다? 취하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는 6분의 1 지분 낙찰받았는데 다시 사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유자우선 매수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여기 주인이 방법은 자기 형제들을 이용해서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해달라고 하는 거. 그럼 자기가 돈을 내고도 형이나 누구 동생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하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취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다가 지분을 다시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끔 되면 근저당이 선순위가 있죠. 2200이. 그러면 2200에 6분의 1에 대한 것이 우리가 경매 지분을 게끔 되면 빚을 까겠죠. 기존도 우선순위니까 그거 까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강제 경매 지분을 사람이 가져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2천만 원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에 6분의 1이면 뭐 300이든지 300은 먼저 그 설정한 대로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300을 빼는 나머지 가지고 여기 강제 경매를 가져가고 모자라면 떠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보면 빚진 사람이라 그러면 취하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취하시킬 확률은 적어지는 거고 나머지 방법은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누가 낙찰자한테다가 어떤다? 다시 사는 방법인데 형제들하고 친하다 그러면 형제 이름을 빌려서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고 욕심내서 혼자 그냥 이 집을 자기 것하고 다 차지하고 쓰고 있으면은 낙찰자한테다가 다시 어떤다? 사다 그 집을 어떤다? 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협상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6분의 1 갖고 경매로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팔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를 파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6분의 5를 지분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해주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한테다가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당신 집은 사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는 나머지 지분을 다른 방법으로도 가져오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갖고 오는 건가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는 방법을 해도 여기가 좀 제가 보면 위치가 좋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4차선 대로 있죠. 그 옆에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온 곳인데 여기 집이 져져 있는데 요 집이거든요. 요 집? 요 집? 요 집. 근데 여기 대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길거리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가게를 하나씩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요뿐만에 요 밑에 것도 내가 보면 그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요 밑에 것도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사거리에서 조금 한 블록 떨어진 주택가인데 거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씩 세율을 주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으로 들어가서 근린 주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0% 선에서는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협상될 확률이 높고 6분의 1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6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나머지 6분의 2 지분을, 6분의 3 지분을 더 만들어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이 여기 있는 건주한테 합상으로 팔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눠서 갖자고 하는 것이 최악의 방법인데, 위치 자체가 좋고 이렇게 점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도 잘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이게 30%씩 떨어지면 두 번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는데 시내 중심 가다 보니까 20%까지 떨어져서 64%거든요. 그러니까 20%씩 떨어지면 세 번 떨어져야 51%고 30%까지는 두 번 떨어지면 4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만큼 떨어지게 20%씩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0%가로 떨어졌을 때 중간 가격으로 쓰는 거나 20%까지 떨어졌을 때 최저 가격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